안녕하세요, PT입니다. 카톡 업데이트 후 불만이 폭발하고 있죠. 오늘은 그래서 업데이트된 카톡에 대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이건 2025년 9월 29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추후 카카오 측의 대응 여부에 따라 영상의 내용 중 업데이트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미래 시청자분들께서도 야, 이때를 기점으로 카톡이 무너졌구나, 혹은 이때는 위기였는데 결국 잘 극복했구나, 이런 감상과 함께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는 어떤가요? 사기 좋은가요? 일단 업데이트를 단행했다가 욕을 먹고 다시 롤백을 하겠다고 발표한 친구 탭부터 볼까요? 4분기에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라고 했지만 일단 아직 멀었고요.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은 데다 일단 이게 왜 그렇게까지 욕을 먹었는지 한번 기록용으로라도 남겨둬 봅시다. 미래 사람들은 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친구 탭이 와, 인스타처럼 바뀌었다는 건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업무상으로만 아는 사람이나 전혀 소식을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생일 소식이 곧바로 2줄에 걸쳐 뜨고요. 그 아래에는 땡땡 회사 땡땡 대리의 새 강아지 사진, 이런 프로필 업데이트 사항이 진짜 대문짝만하게 광고와 함께 뜨고 있습니다. 저의 프로필 역시 타인에게 이렇게 뜰 것이라 생각하니 굉장히 불쾌하고요, 또 공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선 전까지는 일단 불쾌한 사항을 막기 위해 프로필에 들어가서 설정 프로필 업데이트를 나만 보기로 바꿔두었고, 프로필 검색도 꺼짐으로 바꿔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있는 태그 허용 이런 것도 보이길래 혹시라도 누군가 저를 태그할까봐 우려돼서 전부 꺼두었어요. 저는 이 강제 SNS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현재로선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 탭을 피드형 게시물로 가득 채운 이 업데이트 사항은 문자 그대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았고요. 결국 카카오 측은 기존 친구 목록을 카카오톡 친구 탭의 첫 화면으로 되살리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리고, 문제의 그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 탭을 마련할 예정이다 라며 소비자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 사실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음의 업데이트 항목에 대해서는 카톡 측의 대응이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려면 여기 보이는 지금 탭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무조건 쇼폼 하나는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픈 채팅으로 눌러놓고 앱을 끄죠. 그리고 다시 앱을 켜서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쇼폼부터 바로 보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기술적 불만사항은 무작정 이 지금 탭에만 들어가도 쇼폼이 자동으로 재생되기 때문에 데이터 낭비가 심하다는 거겠죠. 이거는 여기 보이는 설정에 들어가서 동영상 자동 재생을 사용 안 함으로 바꿔두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팝업이 뜨고요. 애당초 기본 설정이 자동 재생인 것 자체가 문제죠. 오늘 몇 번에 걸쳐 말하겠지만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에서 소비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이렇게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설정이 기본적으로 전부 켜져 있거나 끄지 못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랑 연결돼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청소년 미성년자 관련 쇼폼 노출 관련 정책인데, 이거는 진짜 좋게 표현해도 시대를 역행하는 수준이에요. 현재 많은 수의 국가에서 적어도 SNS만큼은, 적어도 쇼폼만큼은 청소년 이용 시간을 제어하고 빅테크가 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데 제한을 둬야 한다는 규칙이 일반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2025년 9월 업데이트된 카카오톡의 이 지금 탭에 미성년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쇼폼을 무한정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현재 10살짜리 남자아이의 지금 탭의 모습인데요, 쇼폼이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죠. 심지어 15세 이용가인 드라마 장면 역시 거리낌 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이디는 가입 당시 부모의 동의 하에 만든 계정이므로 카카오 측에서는 이 계정의 주인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기본 옵션이 쇼폼 온인 겁니다. 만약 이걸 막고 싶으면 부모가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카카오 측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가족관계 증명서이고, 이조차도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와 주소지 마스크 처리를 직접 해서 카카오톡에 갖다 바쳐 드려야 합니다. 현재 카카오 측에서는 이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밝힌 상태지만, 그 무엇이 됐든 일단 아동 미성년자에게 자사의 쇼폼을 먼저 보여주고 부모가 보호조치를 신청하면 그 이후에야 해당 서비스를 꺼주겠다는 원칙 자체에 대해선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특정 서비스나 정보 수신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원칙 중에는 옵트인, 옵트아웃이라는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옵트인은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 서비스나 정보를 주는 방식이에요. 당신이 동의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할게요. 당신이 동의하면 이 서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옵트인 방식이고, 반면 옵트아웃은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일단 동의한 걸로 간주하고 거부할 경우에만 정보 수집이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카카오가 청소년에 대한 숏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옵트아웃 방식이죠. 일단 자식한테 숏폼 보여줄 테니까 이거 꼬우면은 가족관계 증명서 들고 오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일단 방식 자체가 굉장히 일방적이고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설정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숏폼 시청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시청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서 자기네 알고리즘 자료로 쓰이는지, 더 나아가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니 광고를 위해 미성년자의 시청 기록이 광고 업체에 팔리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 측의 약관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과정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맞춤형 광고를 비롯한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데요. 숏폼 역시 이 서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숏폼의 시청 기록 같은 정보는 당연히 맞춤형 광고를 비롯한 서비스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도 10살짜리 어린이의 카톡 숏폼에는 중간중간 끊임없이 광고가 삽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아동과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그 활용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외 수많은 법들,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옵트아웃 방식으로는 수집 활용하지 말 것을 아주 강력히 권고하고 있거든요. 특히 당초 동의받은 목적이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반드시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추가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동의했을 때랑 다르게 앱이 막 업데이트되면서 다른 기능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추가 기능 때문에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들도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이만큼만 가져갔는데 이거 조금만 더 추가해서 더 가져갈게요 라고 말을 하고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카톡 이야기로 말해볼게요. 자녀의 카카오톡에 추가된 숏폼 동영상이라는 기능과 그 기능으로 인해 추가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최초로 부모가 동의했던 카톡 버전에서 수집되던 개인정보와 다른 성격의 정보라면 원칙상 수집 이용 목적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카카오 측은 반드시 부모로부터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야 미성년과 아동, 자녀에 대한 숏폼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톡의 이번 업데이트는 부모의 추가 동의를 받지 않은 데다 앱 내 바로 끄기 토글이 존재하지도 않고요. 부모가 신청 경로를 찾아 직접 신청한 뒤 그 신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대단히 불편하고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의 옵트아웃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거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숏폼을 별도의 서비스라고 본다면 이거는 본래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별개가 하나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동의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숏폼에 대해서 숏폼 광고를 팔았다면, 그래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별도로 또 쓴다면 그거는 저는 분명히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는 아마 이거는 문제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서 광고 문제. 다시 웃음이 나는데 업데이트 이후에 광고가 진짜 거의 2배나 많아졌거든요. 지금 2줄이 광고예요. 이게 체감상 심하다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친구 탭에서 친구의 프로필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광고의 크기 자체도 진짜 엄청나게 커졌고요. 채팅창에 있어서도 채팅과 채팅 사이에 광고를 끼워넣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진짜 심각한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광고 자체는 좀 얄밉긴 하더라도 용납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13년 전에 이 사람들이 비록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무료 메신저가 어디서 돈을 또 벌어들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러다 보니 또 말하고 싶은 게 사람들 사이에서 광고 차단 앱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차마 그 방법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혹시나 하고 말씀드리는데 광고 차단 앱은 대법원 판결에 의거할 경우 불법은 아닙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개별 사용자들이 거기에서 제공되는 광고 등 콘텐츠를 본래 형태와 내용 그대로 열람할 의무가 없다. 꼭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요. 하지만 카카오 측이 약간상
이런 사용자를 제한하고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했다면 이렇게 광고 차단 앱을 사용할 경우 계정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톡 계정의 안정성을 고려할 경우에 이런 광고 차단 앱을 사용하는 거를 제가 직접 이 카메라 앞에서 추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SNS에 관련된 사회학적 용어 중에 맥락 붕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맥락 붕괴는 본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각기 다른 사회적 맥락에 속한 관계들이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압축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칭하는데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친구들 앞에서는 되게 장난기가 많은데 회사에 오면은 되게 점잖은 척하는 거. 약간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공간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른 맥락에서 보여주던 나의 다양한 모습들이 하나의 단일한 공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공간에 노출되면서 어떤 장단을 맞춰야 할지 내가 잘 모르겠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바로 이런 지점에서 카카오톡의 이 친구 탭에는 업데이트 이전부터 맥락 붕괴 위험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목록에는 가족도 있고 절친한 친구도 있지만 업무상 엮인 직장 상사, 스쳐 지나간 동창, 심지어는 뭐 택배 기사님이나 중고거래 상대방까지 막 저장이 돼 있잖아요. 하지만 메신저로서 카톡은 필요한 말만 그 사람한테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리된 맥락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모르면 막 욕하면서 답을 하지만은 직장 상사가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1대1 대화나 그룹 채팅방을 통해서 직장 상사에게서는 되게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친구들한테는 좀 유쾌하거나 조금 풀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회생활을 가능케 하는 앱으로 카카오톡에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인스타그램은 어떨까요? 사회생활이 아니라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애당초 친목질이 목적인 서비스예요. 사용자가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보여주고 싶은 사람을 직접 선택하는 전시의 공간에 가까운 서비스라는 얘기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한 청중에게 사용자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팔로우 관계가 아닌 이상 내 사생활에 노출될 일이 적으며 원치 않는 상대는 차단해버리거나 친한 친구 기능을 통해서 맥락을 인위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앱입니다. 그런데 이번 카톡 업데이트는 어떤가요? 간신히 분리됐던 맥락이 친구 탭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강제 통합돼 버렸습니다. 당연히 맥락 붕괴가 일어나죠. 그것도 당연히 엄청나게 큰 맥락 붕괴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프로필의 작은 변화, 뭐 짧은 상태 한 줄, 가벼운 리액션 하나가 친구한테는 진짜 농담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은 거래처한테는 이상한 신호가 될 수도 있고 학부모 단톡방에서는 진짜 아주 이상한 해석의 재료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이 공간에선 맥락 자체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프로필을 닫아버리는 거죠. 10대가 인스타 하다가 DM으로 많이 소통한다고요? 그거는 그들의 세계가 반과 학교라고 하는 지극히 좁은 구역에 머물러 있고 친목에 기반한 인간관계 이외의 관계를 쌓을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카카오 측이 카톡을 인스타처럼 만드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10대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남아있던 사람들도 목적에 따라 다른 메신저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0대도요 40대 팀장님이 내 프로필을 보는 게 싫고요 40대 팀장님도 50대 이사님이 내 프로필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카카오톡의 이런 업데이트 사항이 기존 카카오톡의 메시징 서비스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서비스인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카카오톡 서비스가 과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냐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생각했던 거가 아마 일반적 국민들의 일반적인 감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인스타그램처럼 아니면 페이스북처럼 이런 식의 이제 서비스로 변화된 것이 기존에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이제 메신저 서비스의 본질 내지는 서비스 영역에 포함되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본다면 이거는 본래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맞춤형 광고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 하면 이거는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만약 이번에 개편으로 카카오톡이 스스로 메신저가 아니라 인스타와 같은 SNS가 되기로 했다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특정 서비스가 추가되고 이로 인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질과 성격이 변화하게 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추가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첫 허들이 중요해요. 이거를 별개의 서비스를 볼 거냐 안 볼 거냐가 중요하고 그럼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에 봤을 때 이거는 별개의 서비스를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신다면 당연히 일반 성인들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특히 아동인 경우에는 또 아동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카카오톡은 여전히 멀티 디바이스 로그인을 지원하지 않거나 대화 백업에도 매달 돈을 내야 하는 등 메신저로서의 기능 자체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행된 이번 업데이트는 메신저의 AI 기능을 적용하려는 등 꽤 혁신적인 시도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문제 인식과 해결 방향 자체가 접근부터 완전히 틀렸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 개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쾌하지도 편리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은 이번 개편이 하루빨리 수정되거나 혹은 카카오톡의 경쟁자가 시장에 등장해 치열한 경쟁이 다시금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투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 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업데이트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다른 메신저 많이 쓰거든요. 텔레그램도 쓰고. 진짜 나중에 텔레그램 메신저 좀 리뷰하고 홍보하는 영상을 찍어야 됐어요.